매서운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우렁찬 기합 소리에 맞춰 가볍게 두 동강 나는 볕단들, 춤인 듯 무예인 듯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몸놀림.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의문의 답을 찾아 옛 무사들의 모습이 담긴 빛바랜 서적의 책장을 넘긴다.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불굴의 민족혼을 지켜온 힘. 수백 년의 긴 잠을 깨고 새롭게 웅비하는 무예의 정수를 만나본다. 경남 통영시 한산대첩축제가 개시 4일째를 맞고 있다. 오늘은 축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한산해전 재연이 있는 날. 통영 앞바다에 집결된 수척의 배들이 왜구의 침략에 맞서 최대의 승리를 이끌어낸 충무공 이순신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 한산해전의 승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영으로 불러 모았다. 400년도 더 된 오랜 옛날의 승리가 통영을 축제의 고장으로 만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통영의 여름은 그렇게 무르익고 있다. 승전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이벤트, 검 수련 체험이 한창이다. 검 잡는 거 하나도 힘에 부친 어린아이들이지만 수련에 임하는 자세만은 사뭇 진지하다. 낮춰졌을 때, 뱄을 때 땅이 이렇게 닿게 되면은 검도 다치고 저라면 다리가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시면 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사범의 구령이 떨어지자 검을 든 두 손에 다시 힘이 실리는 아이들. 서툴긴 하지만 묵과 시험에 응시한 과거의 무사들처럼 동작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기만 한데, 검술은 우리 전통 무예인 24반 무예를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마련된 체험 코스 중 하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원칙과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막힌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원래 가지고 있던 고구려의 기상, 아주 훤칠한 그런 기백을 갖고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러한 고구려의 정신이 중심에 서 있고 심신을 함께 수련할 수 있는 그런 민족 무예로서의 24반 무예와 같은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승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만난 24반 무예. 24반 무예는 조선 정조 때 만들어진 무예 교습서, 무예 도보 통지에 기록된 24가지의 기예를 말한다. 조선시대 묵과 시험의 필수 과목이자 나라를 지키는 국방무예로서 현존하는 무예 중 역사적 고증이 가능한 유일한 무예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자주국방에 대한 국가적인 반성을 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반성을 통해서 실제 우리 무예를 정립하고 조선, 중국과 일본의 무예까지 수렴해서 그것을 군사훈련 무예로 정식화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정조대왕 때 무예도보 통지라고 하는 책으로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24가지 기예가 실리게 됩니다. 18가지는 기상무예, 6가지는 마상무예, 그렇게 실려진 것을 24무예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구한말까지 군사훈련 무예 묵과시험 과목으로 쓰여져 오다가 다시 이제 이게 말살되었다가 다시 1980년대 들어서 갖고 무예도보 통지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다시 복원해서 지금 보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창 던지기에 나섰다. 기창 던지기 또한 24반 무예 체험의 한 과정이다. 고사리 손을 떠난 기창이 가까스로 목표물에 꽂히자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활쏘기 체험장의 열기도 만만치 않다. 관역을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기는 참가자의 눈빛이 비장하기까지 한데, 이토록 무예 체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전통 무예를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 직접 체험해보니까 조상들의 정신을 좀 더 알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참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해보고 하니까 참 이 아이들한테도 공부도 많이 되고, 저도 이런 옛 선조들이 이런 무예들을 이렇게 갈고 닦고 이런 걸 통해서 시험을 치고 또 장군이 되고 이런 걸 했구나 하는 제 나름대로 또 배운 것도 참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무신들이 입었다는 구군복 차림의 24반 무예 시연단. 이들의 등장에 사람들의 이목이 또 한 번 집중된다. 24반 무예 시연은 월도를 시작으로 검술대련, 활쏘기, 벼베기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절도 있는 동작에서 옛 무사들의 용맹스러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만 같은데. 24반 무예의 원형이 담긴 무예 도보 통지는 조선 정조대왕 때 중국, 일본, 조선의 무예를 종합해 만든 종합 무예 교습서다. 24반 무예는 크게 18가지의 보병 무예와 6가지의 기병 무예로 구분할 수 있다. 도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보병 무예와 기병 무예로 나눠진 총 24가지의 뛰어난 기예가 그림과 문자로 상세히 기록돼 있어 복원의 결정적 열쇠가 되주었다. 해발 349m의 광주 광산구 볼얀동에 위치한 용진산. 이곳 용진산을 찾은 까닭은 24반 무예를 부활시킨 숨은 주인공 임동규 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가 머물고 있는 민족도장 경당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민족도장 경당은 24반 무예협회의 전신으로서 1989년 임동규 씨에 의해 처음 설립됐다. 경당은 고구려 때 서민층 자제를 대상으로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던 교육기관이자 국방무예 전수와 고구려의 상무 정신을 이어가는 중요한 조직이기도 했다. 무예 연구와 전수의 장인 이곳을 경당이라 이름 지은 것도 무예를 통해 고구려의 상무 정신과 홍위 기념을 계승하고자 한 임동규 씨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24반 무예의 원형 복원과 전수에 반평생을 바친 임동규 씨. 고의를 바라보는 그가 아직까지도 무예 연구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무예가 인생이 돼버린 임동규 씨의 특별한 사연도 꽤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60년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사회운동에 뛰어든 임동규 씨는 1979년 통역당 사건과 난민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평소 무예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그는 옥살이를 하는 동안 무예 도보 통지를 독학으로 익혔고 이러한 그의 전통무예 복원에 대한 열의는 추록 후까지도 계속됐다. 어쨌든 민족정신, 역사교육 다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내 몸 공부를 시키는 거, 몸 공부, 마음 공부를 시키는 거. 거기서는 무예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선 1차적으로 체력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응? 또 자신이 있어야 자기의 그 말하자면 주견을 살려나갈 수 있고, 응? 자기의 그 어떤 우리 민족의 희망과 어떤 그 열망을 지켜나가는, 응? 또 그것을 펼쳐나가는 그런 용기와 말하자면 배짱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응? 거기서 뭐 무예 이상은 어디 있겠냐. 근데 무예 중에서도 가능하다면 우리의 몸짓, 그러니까 무예도 우리 몸짓인데 거기에는 우리 민족 정서와 민족 그 혼이 깃들어 있는 거 아니냐. 오늘은 임동규 씨 주제에 무예 수련이 있는 날. 임동규 씨 밑에서 24반 무예를 익힌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들었다. 무예 수련에 앞서 복장부터 꼼꼼히 챙기는 제자들. 친목도모 차원의 수련이긴 하지만 실제 훈련에 임하는 무사들처럼 몸가짐, 마음가짐,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24반 무예뿐만 아니라 다른 무예들까지 두루 섭렵한 무예 고수들이다. 그런 이들이기에 이들이 말하는 24반 무예가 더욱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24반 무예는 우리의 그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예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어떤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매력이 있는 거는 월도 같은데요. 이런 월도 수련을 한번 하고 나면은 많은 땀이 나고 또 모든 이 월도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다른 뭐 검이라든가 어떤 뭐 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들더라도 뭐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월도 수련을 상당히 또 그 24반 무예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반 무예란 이 여러 가지의 그 병장기부터 시작해서 검 기본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24번 무예를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지금도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신 수련도 많이 되고 신체 건강도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통적으로 보법 검술 같은 걸 배우게 되면 보법이란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다 수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예 고수들답게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와 힘이 느껴진다. 묵묵히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임동규 씨의 눈빛이 매섭다. 전통 무예 복원과 보급을 사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그이기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까지 관통하고 있는 듯하다. 손이 순간에 바꿔야 그래. 일부러 바꾸려면 더디잖아.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히 이렇게 하는 순간에 물러나버려야지 이게. 그래야 손이 자연히 바꿔야지. 임동규 씨 앞에서 제자들의 예도 수련이 이어진다. 예도는 검법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세법이자 검수련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임동규 씨가 제자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직접 시범에 나서는 열의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예 수련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둘러모인 제자들. 식사 자리에서도 무예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이 계속되는데. 선생님 저기 원래 저기 노래학생가 그 왼손이 나가면 이렇게 왼손 찌는 거죠. 예.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했는데 물로 흐르듯이 나는. 나도 잊어먹어. 아까 나도 땀도 오는데 처음에 찔리게 해다가 나중에 같이 끌려고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반복 수행을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24반 무예를 지속하는 것이 24반 무예를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로 식사를 마친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예 도보 통지에 실린 24반 무예가 오늘날 어떻게 형성됐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저 기창은 적의 중견을 습격하거나 적으로부터 기습당했을 때 혼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저돌적인 돌격 자세와 함께 전, 후, 좌우로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이른바 화전을 설치할 수도 있다. 24반 무예의 부활.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24반 무예는 중근세에 이르기까지 중국, 일본, 조선을 대표하는 동양 최고의 무예였다. 또한 임진왜란 등의 전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투에 활용됐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정통성 있는 군사 무예이기도 하다. 우리가 24반 무예 복원을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그 몸짓에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24반 무예에 있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마상제다. 마상제는 다른 무예와는 달리 말 위에서 펼치는 고난이도 기회라는 점 때문에 복원 과정에 특히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24반 무예협회는 경당의 설립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무예 도보 통제의 학술 연구 및 24반 무예 국내외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비영리 무예단체다. 24반 무예를 세상에 알리는데 협회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협회 안에서는 24반 무예에 대한 스터디가 한창이다. 24반 무예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선 협회원들부터 24반 무예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2002년도에 문화관광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저희가 전통 무예단체로서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4반 무예협회로 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당의 정신을 이어받은 곳이 이제 24반 무예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예 도보 통지라는 건데 정조 임금이 얼마나 고뇌를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힘, 나라를 지키는 데는 물론 펜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내지는 조직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경당을 나온 아이들이 야외 수련에 여념이 없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태어난 24반 무예가 우리 아이들의 손과 발을 통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경당에서 출발한 24반 무예는 대학 동아리에서 대학 강의실로, 또 강의실에서 동호회로 그렇게 조금씩 무대를 넓혀나가고 있다. 24반 무예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데는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홍보 활동이 큰 몫을 해주었다. 그 조선시대 때 문무를 함께했던, 또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문무를 함께했던 내용들을 오늘날 복음시키자 해서 문무 겸전의 내용과 상무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문과 시험을 치렀고, 그다음에 무인들을 또 군사들을 훈련시켰던 훈련원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원 복원 사업은 향후에 우리 무예의 부분이 진정한 문무예 차원에서 무라는 측면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상무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복원해내고 그다음에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저희 협회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4반 무예의 복원은 고구려 경당의 무혼과 조선시대 문무겸비 선비 사상의 부활이다. 경당의 창시자 임동규 씨가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24반 무예의 복원과 전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 무예 속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정신이 살아있기에 우리의 24반 무예가 찬란한 역사이자 또 찬란한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